814번입니다. 자, 실수 A, B, C, D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기억을 보면요. A는 B보다 커요. 근데 B는 C보다 크죠. 그러면 A는 C보다 크다? 당연하죠.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면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으니까 바로 기억은 참이겠네요. 자, 리얼입니다. A와 B는 0보다 작으니까 음수예요. C와 D는 0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A와 D를 곱하면 음과 양을 곱했으니까 바로 음수가 되고요. B와 C를 곱해도 음수가 되겠죠. 음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음수와 음수의 대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런데 자, 양수에서는 D가 절대값이 크고 자, 음수에서는 A가 절대값이 크죠. 그러면 절대값 큰 것끼리 곱했으니까 절대값이 더 크겠죠. AD의 곱이 BC의 곱보다 절대값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아지겠죠. 따라서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입니다. A는 B보다 크고요. C는 D보다 작아요. 자, 그런데 A, C를 뺐고 B, D를 뺐는데, 자, A와 B를 비교하면 A가 대자고 B가 소자죠. 작은 거죠. 그죠? 근데 C와 D를 비교한다면요. 자, D가 크니까 D가 대자고요. C가 소자예요. 그러면 AB는 A가 더 큰 숫자였는데 CD를 비교하면 D가 더 큰 숫자고 C가 더 작은 숫자죠. 따라서 A와 B를 비교하면 A가 큰 숫자인데 더 작은 걸 뺐으니까 A-C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815번입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부등식의 대소 비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AC의 곱이 BC의 곱보다 크다고 했을 때 A는 B보다 큰가를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와 B의 대소 관계를 알려면 이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C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CC가 약분이 되고 결론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죠. 왜냐하면 양변을 C로 나누어 줄 때는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죠. 양수라면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음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C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C가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C가 음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1번은 틀렸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지금 분모의 C제곱이 모두 다 C제곱이 있는데 자 C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분모에는 절대로 0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A와 B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양변을 각각 C제곱으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자 0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C제곱을 곱해도 어떻습니까? C제곱이 양수가 되겠죠. C가 양수든 음수든 C제곱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C제곱을 각각 약분을 해버리면 A가 B보다 항상 크다는 게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런데 2번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자, C가 우리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 처음에 C제곱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C는 절대로 0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양변에 C제곱을 곱하더라도 0은 곱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C는 0이 아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번이 답이 맞고 설령 예가 없더라도 C는 처음부터 0이 되지 않으니까 이 단 조건이 없어도 2번은 참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A와 B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자, 분자에 모두 다 C제곱이 있으니까 바로 양변을 먼저 C제곱으로 양변을 각각 C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사실 C제곱으로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자, C가 0이라면 나누어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이 크다는 말은요. C가 0이 돼버리면 이 좌변이 클 수가 있나요? C가 0이 돼버리면 같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이 크다는 말은 이 말 속에는 처음부터 C는 0이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C제곱으로 나누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C제곱과 C제곱은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좌변은 A분의 1이 되고 우변은 B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수를 취한다면, 자, 좌변은 A가 되고, 우변은 B가 되죠.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것은 맞나요? 자, 그때는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만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A가 3이라서 3분의 1이고요. 자, B가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본다면 자, 역수를 취해도 3분의 1의 역수는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3이 계속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A와 B의 부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역수를 취한다고 부동호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A와 B가 자, 동일 부호, 즉 A, B 모두 다 양수일 때 또는 모두 다 음수일 때는 바로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양수, 음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3번도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4번은요.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아요. 그러면 가장 큰 놈과 두 번째 큰 놈을 곱한 거하고 가장 작은 놈을 제곱했는 거를 비교했을 때 바로 이 AB가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얘도 부호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A는 3이고 B가 2인데요. C가 음수 마이너스 5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와 B를 곱하면 6이 되죠. 그런데 C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25가 되기 때문에 25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4번도 자, 항상 성립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이번은 A, B가 모두 다 양수예요. 그럴 때 A, B를 곱한 것은 B를 곱한 것보다 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A가 5고 B가 3이라면 자, 5와 3을 곱하면 15가 되겠죠. 그리고 B는 3이 되니까 크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예를 들어서 A, B가 모두 다 1보다 작은 숫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B는 4분의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이 되죠. 그런데 B는 4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1과 4분의 1은 누가 더 크나요? 4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AB가 1보다 작은 수가 될 때, 이럴 때는 또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식을 우리가 나중에 2학년 때 가면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할 때 이면 앞에 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고 이면 뒤에 것이 바로 결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명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명제. 이런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이 명제가 참거짓을 따질 때 바로 이렇게 두 번째처럼 거짓인 하나의 예를 우리가 발견해냈죠. 이런 거짓인 예, 즉 A가 2분의 1, B가 4분의 1일 때는 이 식을 참으로 만족하게 못 참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A 값, B 값을 이 명제에 대한 바로 반대되는 예, 하나의 예라고 해서 발례라고 우리가 2학기 때 공통수학에서 명제 파트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때는 이렇게 발레를 하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816번입니다. 자, A는 B보다 작은데 모두 다 음수입니다. 음수일 때 각각을 뭐를 취했죠? 역수를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A도 역수를 취하고 B도 역수를 취하면 같은 부호일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자, 따라서 B분의 1이 큰 게 아니고 A분의 1이 커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자, 이런 B분의 A와 A분의 B의 대소 관계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자,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서 우리는 이 식을 비교할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 분수가 좀 귀찮잖아요. 그죠? 따라서 양변에 무엇을 곱해버린다? 바로 AB를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기 때문에 둘 다 AB를 곱하면 양수가 되죠.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BB가 약분이 되니까 좌변은 A제곱이 되고 우변은 AA가 약분이 되니까 B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큰지를 물어보는 결론이 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음수일 때 A가 더 작다는 말은 A의 절대값이 더 작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 제곱이 더 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5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 A 제곱을 해버리면 25가 될 것이고 B 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바로 음수는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바로 제곱을 해버리면 더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또한 마찬가지로 양변에 뭐를 곱할 수가 있다. AB를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BB가 약분되어서 좌변은 A 세제곱이 되고 우변은 B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A와 B는 모두 다 음수거든요. 음수를 세 번 곱하고 음수를 세 번 곱하면 각각이 음수가 되겠죠. 그런데 절대값이 더 작아버리면 바로 음수를 세제곱 해버리면 더 작은 수가 되어서 B 세제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 예를 생각한다고 해도 A의 세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5가 될 것이고 B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B의 세제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참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817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인데요. 자, 그러면 1-a로 양변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해의 x값이 원래 크다에서 작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양변은 1-a로 나누어 주겠죠. 나누어 주는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1-a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양변을 1-a로 나누어 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a분의 바로 뭐가 된다? a 플러스 b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이 요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 따라서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A는 반드시 1보다 큰 숫자가 되어야 되고, 자, 이 식을 계산 좀 정리하면 분자 A 플러스 B는 대각선의 곱과 같겠죠. 1-a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자 마이너스 2에다가 바로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a, b를 이항해 버리면요. 2a에서 a 플러스 b를 빼버리면 얼마가 된다? 바로 a 마이너스 b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어서
바로 a-b가 2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물어보는 a-b가 바로 뭐와 똑같기 때문에 2와 같기 때문에 2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해의 범위를 구해주면 양변을 2로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서 바로 2분의 6, 즉 3이 되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A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었지만 우리 언젠가는 이런 걸 체크해 줬을 때 A가 1보다 크다는 것도 우리가 뭐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그 증거는 바로 1-A, x의 개수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변을 나누어 주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18번입니다. A 실수 A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다음 부등식, 즉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1차 부등식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AX를 이항하면 바로 마이너스 AX 한번 적어볼까요? BX 마이너스 AX가 되고, 자, 마이너스 3A가 이항하면 3A에다가 마이너스 3B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요 BX 마이너스 AX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로 X로. 왜? 동료항이니까 X로 묶어내면 이 개수들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 3x, 3x는 조금 숫자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5x 마이너스 2x는 여러분들이 3x라고 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 약한 친구들이 보면 5x 마이너스 2x가 아닌 여기에 2x가 아니고 ax라고 표현하면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3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에서 2를 뺏는 거죠. 이 3x라는 것은요. 5-2를 한 다음에 x를 붙여준 거와 똑같잖아요. 바로 동료항 처리를 한다는 말은 개수들을 바로 더하거나 빼면 되겠죠. 따라서 이 x와 x는 동료항 맞죠? 바로 x의 같은 문자로 차수가 같기 때문에 동료항 아닙니까? 그럼 이 자체도 바로 여러분들이 O-AX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BX-AX는 바로 1차 항이잖아요. 저 X도 1차, X가 1차, 여기 X도 1차. 따라서 개수들의 바로 차이인 B-X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변도요. 3A-3B지만 3으로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이 묶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양변을 B-A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자, A가 B보다 크죠. 그런데 여기서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가 B보다 클 때요. 우리가 큰 수가 A고 작은 수가 B인데 여러분들 B를 살짝 이쪽으로 이항해 보세요. 그러면 A-B가 되고 B가 이항했기 때문에 A-B는 양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A를 이항해 버리면 여기가 B-A가 되잖아요. B-A가 되고 여기는 이항했으니까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B-A는 바로 음수가 되어야 된다. 즉,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수가 되고요. 작은 수에서 큰 수, 즉, 이 식은 어떻게 B-A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바꾸어도 되죠. 좌변, 우변 자리 바꾸어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바로 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가 음수이므로 0은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양변을 무엇으로? B-A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음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B-A와 A-B를 봤을 때 우리가 개점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 별에서 달을 뺀 거와 이 달하고 별을 바꾸어 주면 바로 무엇만 앞에 붙여주면 된다? 마이너스만 붙여준다면 전개해 보세요. 마이너스 달과 플러스 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이 두 수가 같은 수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5-3과 3-5는 다르지만 앞뒤 자리를 바꾸어주면 발로 치우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가 b-a면요. 자, 3배에 a-b를 b-a로 바꿔버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이 수학 문제 풀 때 이용하니까 자, 어떤 a-b를 b-a, 즉 앞뒤, 이 뺄셈에서 앞뒤의 자리를 바꾸어 줄 때는 바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 따라서 b-a는 0이 아니므로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바로 이 부등식의 해를 직접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와 B의 값은 모르지만 이 부등식의 바로 해를 직접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에서 해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변이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문자가 약분이 되어서 항상 숫자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약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19번입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0이에요. 여러분들,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것은요, B는 다른 말로 무엇으로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두 수를 더해서 0이다. 이런 말을 그냥 더해서 0이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A와 B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구나.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에서 어떤 두 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하나가 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수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수를 더해서 0이 된다는 것은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두 수 중 한 수는 다른 수의 바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그렇게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B라는 미지수가 두 개 있으니까 그냥 B를 마이너스 A로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A를 대입해보면 플러스 A가 되어서 3AX가 되겠죠. 3AX. 자, 여기도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A 플러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3a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그 결과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근데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줘야 되죠. 그 말은 바로 이 3a가 무엇이다? 여기에 3a가 음수다.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버리면 A가 음수구나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가 음수니까 직접 3A로 나누어 주면 3A분의 A 플러스 8이 되고 얘가 바로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A 값을 찾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분자 A 플러스 8은 무엇과 같다?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3A와 같겠다는 것. 맞죠? 따라서 이항하면 4A가 되고 8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자, A 값은 보다시피 무엇으로 나온다? 음수로. 바로 A 값이 0보다 적으니까 음수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식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다면 A가 값이 두 개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서 반드시 음수가 되는 것만 찾아주고 양수는 탈락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A가 음수라는 것 이거 반드시 체크하고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가 바로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A와 B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자연스럽게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므로 두 수 A, B의 곱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와 2를 곱하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820번입니다.
자, 이 1차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해가 없다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이 ax가 예를 들어서 b보다 뭐 크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럴 때 A가 양수라면요. 양수라면 X는 무엇이 됩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A분의 B보다 크다라는 바로 무엇이 해가 존재하죠. 물론 여기 이 꼴이 있으면 따라 이 꼴이 붙으면 되니까 굳이 이 꼴을 넣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된다? a분의 b보다 작다. 이때 a는 음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도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요. 자, a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x 계수가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0x가 되고요. 자, 이쪽 b보다 크다고 했는데, 자, 이제 b의 값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a는 반드시 0이 되고요. b가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0이면서 b가 양수가 돼버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양수값 하나 뭐 아무 숫자를 적어 보세요. 그러면 x에 뭐 어떤 실수값을 넣어도 항상 얘는 무엇이 됩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0은 양수보다 클 수가 있나요? 클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이때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0은 0보다 큽니까? 자, 그래도 해가 없죠. 따라서 b가 0일 때도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b의 값이 음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음수라고 하면 0은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다가 만족하죠. 따라서 a가 0인데 b가 무엇이라면 음수라면 해가 무수히 많다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조건을 외우지 말고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으려면 바로 1차 부등식에서는 x의 계수가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때 바로 b의 값에 따라서 b라는 것은 상수죠. 값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보세요. 이 1차 부등식이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해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일단 이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a-bx만 놔두고 누구를 이 a-2b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자, 반드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a-b의 값은 반드시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0 곱하기 x가 자,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어떤 값, 즉 양수가 되어야지 해가 없나요? 0이 되어야지 해가 없나요? 음수가 되어야지 해가 없나요? 따져보면 되겠죠.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습니까? 0 곱하기 x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자, x에 어떤 값들이 들어와도 3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꼴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은 0과 같으니까 이때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맞죠? 이거를 그대로 외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값에 무엇이 들어왔다? 만약에 음수가 들어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 있나요? 절대로 작을 수 없죠. 항상 크니까. 그리고 같을 수도 있나요? 같을 수도 없죠. 그러면 x는 뭐가 됩니까? 만족해주는 x 값이 없다는 거죠. 왜?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1차 부등식이 만족시켜주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x의 해가 없으려면 먼저 x의 개수인 a-b는 무엇이어야 되고 0이어야 하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A와 B는 뭐하다?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B 자리에 A를 대입하면요. 뭐 A 자리에 B를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B 자리에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 미안합니다. 바로 B 자리에 A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A가 음수가 되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2a는 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와 b와 같은데 a가 음수니까 b 또한 음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a에 바로 이 양수 음수 조건이 있으니까 다음 부등식을 풀 때는 b가 사라지고 a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b 자리에 모두 다 무엇을 대입을 해버린다? a를 대입해버리면 바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니까 A의 조건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3A가 되어서 무엇이다? 마이너스 2AX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는 A-5A가 되니까 마이너스 4A가 되죠. 마이너스 4A를 이항하면 4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X 앞에 있는 누구에 바로 마이너스 2A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나누어 줬는데 이놈의 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면 마이너스 2A는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므로 나누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와 A를 약분하고 2와 4를 약분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이 해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A 자리에 B를 대입해서 B의 부호를 찾아서 여러분들 처리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부호를 체크하는 걸 여러분들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1차 부등식에서 내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부호를 체크해 놓은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820분을 꼭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